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자가면역성 간염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유튜브 댓글이 올라와서 오늘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가면역성 간염에 대한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가면역성 간염은 면역세포가 외부의 이물질 대신 자기 간 세포를 공격하는 질환이죠. 정상인이라면 자기 면역계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국의 군대가 자국 국민을 공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일단 알코올 중독, B형, C형 간염의 병력, 약물 복용 등 간염이 생길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간조직 검사에서 간문맥에 염증이 발견되고 백혈구에 의해서 간조직이 파괴되는 중이며 혈액 검사에서 자가면역 항체, 특히 항핵 항체가 검출되었다면 자가면역성 간염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가면역 항체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간의 염증이 심각하여 간세포가 섬유화되고 있다고 사실상 간경화로 진행되는 중이라는 소견을 받으신 분도 자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자가면역성 간염 발병 초기에는 급성 바이러스 간염처럼 증상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극도의 피로감, 구역질, 구토가 올라오면서 식욕이 떨어집니다.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상이 심각한 경우는 오히려 낫습니다.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초기에 자가면역질환의 징후를 찾지 못하고 자가면역성 간경변이나 원발성 담접성 간경변으로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정기검진을 통해서 자가면역성 간염 진단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간이 나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가면역성 간염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은 서로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면역계가 간세포를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간염입니다. 그러나 관절을 공격하면 강직성 척추염이나 류머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습니다. 점막을 공격하면 쇼그렌 증후군, 피부, 관절, 신장, 폐와 여러 기관을 동시에 공격하면 루푸스라고 부릅니다. 자가면역성 간경변이 자가면역 경향성의 시작점인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자가면역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경향이 많았고 그 중에 저는 루푸스와 자가면역성 간염을 동시에 앓고 있는 케이스를 가장 많이 진료했습니다. 루푸스는 여러 종류의 자가면역 항체가 신체 조직 이곳저곳에 침착되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조직에 자가항체가 들러붙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전신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루푸스의 증상들인 발열, 발진, 관절통, 접형 홍반, 손바닥 홍반, 탈모, 중추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항 DNA 항체가 혈액 속의 DNA와 결합하여 형성된 면역복합체가 신장의 사고체의 모세혈관이나 기점막에 침착된다면 사고체 신염을 일으킵니다. 적혈구나 혈소판 위에 세포막 위의 항원과 반응하는 자가항체가 생성된다면 용혈성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 몸의 장막 표면의 세포와 결합하는 자가항체가 형성되면서 흉막염, 심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로 자가면역항체가 간에 침착되면서 자가면역성 간염으로 악화된 케이스를 많이 봤다 그 말입니다. 루푸스는 약 1대9, 자가면역성 간염은 약 3대7의 비율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잘 나타난다는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루푸스는 20대에서 30대 여성의 발병 비율이 높은데 자가면역성 간염은 그것보다 약간 평균 연령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푸스 등의 자가면역 질환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자가면역성 간염으로 악화되고 그것이 원발성 담접성 간경변이나 자가면역성 간경변으로 더 악화되는 경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가면역성 간염에 어린이 환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면역성 간염과 루푸스 모두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투여하거나 혹은 면역억제제와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함께 투여해서 질환을 일단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급한 불은 일단 끄고 나서 서서히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면서도 증상이 완화되어서 결국 스테로이드를 끊은 상태에서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학적 관점의 치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을 중단하면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 중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후신증후군, 대퇴골두괴사, 여러 종류의 감염증, 골다공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주로 급성기나 증상이 악화되는 시기에만 강하게 사용하고 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대로 잘 치료가 된다면 누가 스테로이드를 평생 먹고 있겠습니까? 약이 잘 들어서 관해 상태로 들어가고 그것이 잘 유지된다면 여러분이 명쾌한 체원장을 찾을 일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약효가 잘 나지 않거나 약효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일정 수준 이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거나
혹은 약 복용 후에 오히려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의학적 방법으로 나을 확률이 무척 떨어지게 됩니다.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왜 생길까요? 자가 면역 질환의 기전 자체는 많이 밝혀졌으나 원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유전적 원인, 성별, 인종, 환경적 요인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저는 앞선 동영상에서 자가 면역 질환은 오랜 기간의 알러지가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의 대표격인 루푸스를 치료해 보니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와 내 몸의 조직, 호르몬, 체액, 신경 전달 물질 등을 치료할 때 효과가 좋았습니다. 자가 면역 의정 진단을 받았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도 호전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에서 자가 면역 항체를 발견했다면 그 파트에 대한 치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가 면역 항체가 우리 몸 조직이나 세포 성분과 결합된 것을 면역 복합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면역 복합체가 또 우리 몸에 침착되고 그곳에서 또다시 우리 면역 세포에 의한 세포 사멸 현상이 일어나면서 조직이 망가지게 되니까요. 반드시 자가 면역 항체의 알러지와 면역 복합체에 대한 알러지, 또한 세포 표면 항원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가 면역성 간염의 경우도 자가 면역 질환의 관점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자가 면역성 간염은 특징적으로 간조직 세포와 결합하는 간세포 항체, 담관에 대한 자가 항체 등이 형성돼서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담관염이 생기는 게 문제니까 간세포 항체, 담관에 대한 항체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추가로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가 면역성 간염은 간질환 중에서도 가장 먹는 음식 알러지에 민감할 수 있는 간질환입니다. 먹은 것이 내 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알러지가 없는 식단을 하셔야 됩니다. 단, 복수나 황달,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이 심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합병증이 심한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처럼 타이트한 식단을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러지가 없거나 덜한 식단 위주로 담담하게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음식과 식재료에 알러지가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1대1로 식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단, 음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자가 면역성 간염이 낫지는 않습니다. 식이요법은 악화되는 속도를 줄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알러지를 치료해야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검사 때 기초 영양소와 자기 몸에 대한 알러지 치료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된 자가 면역 항체, 자가 면역 항원, 세포 표면 항원, 세포 표면 수용체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외부의 환경물질 같이 우리 몸의 면역계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자가 면역 반응으로 변화하게 만들 수 있는 알러겐을 찾아내어 치료합니다. 이렇게 각 아이템에 대해서 탈감작 치료를 진행해서 자기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의 진행 방향을 끊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 개인적인 질문은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톡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